제1부 반찬 한 그릇이 깨운 마음. 전 세계 195개국 중 단 하나. 밥을 시키면 반찬이 산처럼 쏟아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공짜라고요? 잠시만요.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따뜻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 책으로 가득한 책상 앞에서 앨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개국을 돌며 문화 칼럼을 써온 중년의 작가였습니다. 유럽의 낭만, 인도의 영성, 아프리카의 생명력, 일본의 장인 정신까지 웬만한 나라의 이야기는 모두 손에 넣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그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K-팝이 대단하다는 둥,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둥 떠들어댔지만 그건 젊은 세대의 이야기지라는 생각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명보다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이야기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을 다녀온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한국만 안 가시나요? 거기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장을 읽고 그의 마음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인천공항의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한국은 공항 너머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던 길. 창밖에는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상상했던 또 하나의 아시아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종로의 조용한 골목 안작은 호텔. 외국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저녁. 기내식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속을 채우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추천해준 골목 끝 작은 식당으로 향했죠. 간판은 모두 한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유리창 너머 음식 사진들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여성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제육덮밥을 시켰습니다.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과 밥이 함께 나오는 메뉴. 메뉴판에는 영어 설명도 달려 있었고 다른 고객들의 모습을 힐끗 살피며 따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그릇들이 하나둘 식탁 위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어묵, 장조림. 그 수는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는 당황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닌데요. 직원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반찬이에요.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무료? 그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햄버거에 감자튀김 하나만 추가해도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유럽에서는 테이블에 놓인 빵 바구니조차 계산서에 포함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선 밥 한 그릇 시켰더니 10가지 넘는 반찬이 기본으로 나온다고. 그는 어쩐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반찬들은 단순한 사이드 디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환대였고 아무 말 없이 내민 마음이었습니다. 앨런은 처음 겪는 문화 충격에 눌린 마음을 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반찬이 아닌 정을 받았다. 그날의 작은 밥상이 그에게 큰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제2부 정이라는 말, 그리고 나눔의 나라. 다음 날 아침 앨런은 서울의 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유리병에 담긴 물과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물은 무료입니다. 그 말에 그는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수 한 병에도 3, 4달러는 기본입니다. 길거리 카페에서 이렇게 정성스레 물을 제공해주는 경우는 드물죠. 그는 문득 전날 식당에서의 반찬이 떠올랐습니다. 공짜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혹시 이 나라엔 공짜가 넘치는 나라일까? 점심 무렵 그는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하자 곁들여 나온 김치와 단무지. 당연한 듯 건네졌지만 또 무료였습니다. 오후엔 공중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 역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화장지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곳은 화장실 이용에 2유로를 받고 어떤 곳은 입구부터 찝찝함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은 다릅니다. 앨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정말 이상하네. 아니, 따뜻하네. 이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는 영어가 능숙해 보이는 대학생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료인가요?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래요.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서로를 챙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정. 영어로 번역할 단어가 없다는 건 그만큼 독특하다는 뜻이겠죠. 그는 이 정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걷고 도서관과 공원, 지하철 문화공간 등 다양한 장소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심 도시에 가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곳은 마치 슈퍼처럼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책뿐만 아니라 커피숍, 독서 휴게실, 컴퓨터까지 그리고 모두 무료. 공원은 어땠을까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보니 운동기구, 자전거 대여, 음악 분수, 어린이 놀이터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용료는요? 없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무료는 단순한 경제적 배려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누군가 먼저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손을 꼭 잡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귤을 파는 할머니 앞에 앨런은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를 들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사진 예쁘게 찍어요. 이거 맛 좀 봐요. 그러더니 귤 하나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많이 먹어요. 그 순간 앨런은 울컥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먼저 다가오는 온기. 한국에서는 작은 것에 마음을 담아 건넸습니다. 앨런은 그날 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의 공짜는 경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게 정이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점점 낯선 나라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익숙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3부 생명을 지켜준 병원, 공짜보다 더한 감사. 한국에서의 나날은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낯설었던 거리 풍경은 어느새 정겹게 느껴졌고 전에는 의심으로 바라보던 무료 서비스들은 이제 따뜻한 배려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뜻밖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앨런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른쪽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야는 뿌옇고 따가웠습니다. 평소에도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이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눈이 많이 충혈되셨어요. 앨런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안과가 있을까요?
직원은 단 5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안과 외래 진료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30분 후 진료 가능하시고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미국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병원 예약은 기본 한 달. 특히 안과는 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앨런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를 겪을 줄 알았지만 그가 여권만 제시하자 접수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간호사는 유창한 영어로 그를 안내했고 검사부터 진료까지 단 20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그는 안과 전문의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천성 각막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회복이 가능해요. 앨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바로 가능한가요? 네, 외래 시술로 바로 가능합니다. 회복도 빠르고 당일 퇴원이세요. 비용은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진료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들고 시술은 보험이 있어도 수천 달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는 불편함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의사가 있었고 그의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술은 고작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었고 회복에 필요한 건 단 며칠간의 안약 사용뿐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김 교수는 따뜻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증상 그대로 두셨으면 시력 손상이 왔을 수도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병원을 나서며 그는 눈이 아닌 가슴이 더 뜨거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자신도 몰랐던 건강의 위기를 말없이 받아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밑반찬이 아니라 생명까지 지켜주는 나라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비행기를 타야 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김 교수를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갖춘 건가요? 교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필요한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면 같은 시술에 얼마쯤 들까요? 보험이 있다면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없다면 훨씬 더요. 그 대답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의 모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의료는 부담이고 없으면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건강이 특권이 아니라 기본으로 여겨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앨런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칼럼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눈을 치료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동은 한국이 보여준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존엄 그리고 서로를 버리지 않는 사회의 철학이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었다. 제4부 정 세계를 울리다. 한국을 떠나기 전 앨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문화, 한국의 정. 밑반찬 하나에서 시작된 놀라움은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정은 단순한 단어를 넘어선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글이 완성되자 그는 미국의 여러 매체에 기고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큰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칼럼은 빠르게 퍼졌고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르몽드 등 세계 유력 언론이 앨런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살아야 한다는 해시태그가 생겨났고
정치인들은 한국형 공공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자들은 한국의 서비스 철학을 기업 문화에 접목하려 했고, 전 세계에서 정의라는 한국어 단어가 새롭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앨런이 가장 감동받은 것은 전 세계 교민들과 한국인들이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 이렇게 특별한 것이었군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들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되찾은 정체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도 많은데 왜 앨런 씨를 모셨냐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앨런 씨는 마음을 받았고 그걸 세계에 전하고 있어요. 이 말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송이 인기를 끌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앨런은 정의 나라, 한국에서 배운 삶의 방식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며 그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주, 제주를 돌며 지역마다 다른 정문화를 탐험했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덤을 챙겨주는 상인,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손수 빚은 떡을 건네주는 할머니, 제주 바닷가에서 귤을 나눠주는 해녀,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은 지역마다 말투는 달라도 따뜻함은 똑같다는 것을. 그는 결국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의 만찬 자리, 대사님의 말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앨런 선생님, 당신은 한국의 따뜻함을 세계에 알린 전도자입니다. 그날 불고기와 김치찌개, 수많은 반찬 앞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밑반찬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리고 그는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말했습니다. 정의란 단어는 번역이 어렵지만 경험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방송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서울 지도를 펼쳤습니다. 팬들이 보낸 메시지들이 스크롤을 덮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와주세요. 우리 할머니 꼭 만나보셔야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비행기를 타기 전 그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 익숙한 풍경이 이제는 고향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내게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정은 언어가 아닌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앨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일상처럼 받아들이던 그 모든 당연함이 사실은 누군가에겐 감동이고 또 다른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문화, 그건 단순한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믿음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정을 나누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